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올해도 추석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다가와도 괜히 기대가 됐거든요. 이번엔 애들이 오려나? 손주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지? 근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딸 둘이 같은 동네에 삽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10분 거리면 코앞이잖아요. 근데 명절인데도 전화 한 통 없어요. 문자도 없습니다. 명절 용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작은 일 하면서 애들한테 용돈 줄 형편도 안 돼요. 그저 아빠 추석 잘 보내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봅니다. 요즘은 사위들도 똑같아요. 옛날엔 명절이면 사위가 먼저 전화와서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세상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우리도 연락 안 와 그러는데 그래도 말이죠. 가까운 거리인데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납니다. 사실 잠도 잘 안 와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올까 싶어서 새벽부터 눈이 떠집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배터리는 100%입니다. 고장 난 것도 아니에요. 카톡도 확인해 봅니다. 스팸 메시지만 몇 개 와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라는 거, 대출해 주겠다는 거.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간단히 끼니를 때우려고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식탁이 너무 넓어 보입니다. 점심때쯤 돼서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별다른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무의식 중에 큰딸이 일하는 곳 앞을 지나갑니다. 사실 이 길로 가면 조금 돌아가는 건데 자꾸 이쪽으로 발길이 향하네요. 유리창 너머로 큰딸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손님들한테는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안 웃는데 말이죠. 그냥 몇 분 동안 서서 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빠 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일하는 거 방해하는 것 같고, 손님들 앞에서 쑥스러워할 것 같고, 더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딸네 아파트 앞도 지나칩니다. 저 위 어딘가에 둘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올려다 봅니다. 저 중 어딘가에서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겠죠. 초인종 누르면 놀랄까요? 귀찮아 할까요? 왜 갑자기 왔냐고, 미리 연락하지 그랬냐고 그런 말 들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 월급이란 게 참 보잘것없었어요. 그래도 외벌이로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루하루 버텼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들이 학생일 때. 그때부터 제가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했어요.
젊을 땐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도 피하고 야근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애들 얼굴 보는 게 낙이었어요. 월급 날이면 용돈 봉투를 만들었어요. 큰딸 봉투, 둘째 딸 봉투. 각각 얼마씩 넣고 거기에 작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빠가 힘내는 이유 이런 짧은 글귀들. 그때 애들이 봉투 들고 방방 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큰딸이 아빠 최고 하면서 안겨오던 그 따뜻함.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걸요. 큰딸은 고등학교 때 예술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나는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저축은커녕 적금을 깨서 썼어요. 그래도 애가 하고 싶다니까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멋진 작품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결국은 크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대학은 갔지만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됐어요.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사니 다행이죠. 한 번은 큰딸이 술 먹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쯤. 왜 원하는 걸 못 이뤘을까? 아빠가 돈이 더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둘째는 대학 다닐 때 갑자기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집안 형편이 더 나빠졌을 때였습니다. 큰딸 교육에 돈을 다 쓴 후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또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언니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출 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외국이란 데가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등록금이야 그렇다 쳐도 생활비, 방세, 교재비, 비행기값. 학기마다 전화가 옵니다. 이번 달에 좀 부족하다고. 그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맺구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돈 걱정에. 동료들이 점심 먹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사서 혼자 먹었어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결국 1년 반쯤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걸로 자기 일을 하면서 어찌저찌 살아갑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애들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큰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30 중반이 돼서야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평생 마련해온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그걸 팔았습니다. 큰딸 전세 자금으로 보태주려고. 아빠는 괜찮다고, 아빠는 이제 혼자 사니까 작은 데서 살아도 된다고
딸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을 때 고생하지 말고 잘 살아라.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뒤 둘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언니는 해주고 왜 자기는 안 해주냐며 성화였죠.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빚을 내서 보탰습니다. 그런데 둘째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1년 동안 모아둔 돈이 그날 다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예식장도 굉장히 비싼 곳에서 했어요. 여기가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는데도 나중에 둘째가 하는 말이 언니는 더 많이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 노후 자금이라도 좀 챙겨둘 걸 싶습니다. 지금의 현실. 이젠 그 애들이 다 자라서 결혼도 하고 손주도 있고 자기 집도 있습니다. 근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90살이 넘으셨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상당히 나옵니다. 제가 장남이라 그걸 부담해야 하죠. 동생들한테 나눠서 내자고 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은 일하고 있으니까 버티지만 앞으로가 정말 막막합니다. 요양원 갈 때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러면 잠깐 웃으세요. 그 웃음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아픕니다. 어머니 손이 얼마나 쪼글쪼글한지 뼈만 남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늙겠지. 그때 내 딸들은 나를 알아봐 줄까? 찾아와 줄까? 아니, 찾아오기라도 할까? 요즘은 퇴직하고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합니다. 그래도 일하니까 하루는 좀 덜 외로워요. 직장에 저 같은 또래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잘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김 선배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선배도 혼자 보내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 선배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그때부터 하나 둘씩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선배는 3년째 딸 얼굴을 못 봤대요. 장 선배는 왜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아들이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못 간다고 하더래요. 박 선배는 명절날 아침에 전화했는데 애들이 잠자고 있다고 짜증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냐고 애들 깬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말 듣고 그냥 끊었대요. 최 선배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명절에 아들네 집 앞까지 갔는데 초인종을 못 눌렀대요. 1시간 동안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왔대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세대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슬퍼지더라고요.
강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가 헌신짝 됐어. 근데 우리가 잘못 키운 거 아니겠어? 너무 다 해주고 너무 희생만 하고 살았으니까. 애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TV를 켜니 65세 이상 노인 중 명절에 자녀와 연락 없이 보내는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노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한대요. 앵커가 말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노인 거의 반이 나랑 똑같구나.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저 할아버지도 동네 슈퍼에서 보는 저 할머니도 다들 명절에 혼자 계시는 거구나.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명절 잘 보내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뭐 그냥 그렇지 하시던 게 그때 그 웃음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다 똑같이 외로웠던 거죠. 가끔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번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번 주말은 좀 바빠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젠 전화를 거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애들 얼굴이라도 좀 보자 하면 오늘 학원 있어서요. 요즘 감기 유행이라 밖에 안 나가요. 그런 말만 돌아옵니다. 한 번은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랬더니 큰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겠지. 살기 힘들겠지. 하지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롭다고 하죠. 근데 진짜 혼자 있는 건 다릅니다. 정말 조용해요. 시계 초침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한 번은 새벽에 깼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사진첩이 생각나서 꺼내봤어요. 애들 어릴 때 사진들. 큰딸이 처음 걸음마 할 때 찍은 사진. 둘째가 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아내도 애들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 사진들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많이 외롭게 살고 있구나. 자식 잘 되라고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 미워도 자식이야. 저도 그 마음입니다. 미워도 서운해도 내 자식입니다. 이젠 딸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명절 아침 전화 한 통이면 좋겠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곧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날 하루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부모는 자식 때문에 늙는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걱정은 여전한데 자식들은 이제 나를 걱정 대상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외로워도 혼자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명절을 혼자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저 오늘 하루 충분히 위로받고 싶습니다.